화학의 신, 확신의 운영자 화상고생입니다. 이제 영재고 자소서 쓸 시기가 다가왔는데요. 지금 시기 학생들한테 자소서를 좀 쓰라고 하면 준비 중이에요, 생각 중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다가 기한이 가까워지면 선생님 어떻게 써야 돼요? 뭘 써야 돼요? 잘 모르겠어요. 정말 이제 기한 촉박해지면 선생님 좀 써주세요. 본인도 이제 직접 쓰거나 아니면 이제 합격한 대학생들한테 써달라고 합니다. 위험합니다. 똑같은 사건 사물을 누가 쓰건 글이 비슷해질 수는 있어요. 하지만 자신의 내용을 자기가 쓸 경우하고 남이 쓸 경우엔 확실히 글이 달라집니다. 자기가 쓸 경우는 감정 기복이나 강조점이 드러나는데 남이 써줄 경우에는 그냥 나열식이 돼요. 그냥 객관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이어붙이기, 어휘력도 좀 달라지고 중학생들하고.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한 자소서 이제 학생들이 써오면 10개 중에 한두 개는 바로 그냥 이거 누가 써준 거 같네 바로 잡습니다. 올해는 챗 GPT의 영향도 있기 때문에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딘가에서 베낀 것 같은, 누가 써준 것 같은 그런 거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됩니다. 그럼 이제 학생들을 잘 쓰게 해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. 저희도 입사 원서 쓸 때 20대 30대 쉽지 않았잖아요. 부담감 생깁니다.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쓰게 하냐? 잘 쓰는 법이 아니라 잘 쓰게 하는 법입니다. 저희가 축구 경기 국대에 보면 손흥민이 골대 앞에서 잘 못 쏠 경우가 있어요. 그럼 이제 시청자한테 그걸 거기서 못 꺾네, 접어서 그거 쏴야지. 똑똑한 사람들 많죠. 축구 잘 알아요, 그죠? 그러면 그 똑똑한 시청자들의 의견을 다 모아서 손흥민한테 갖다 줍니다. 도움이 될까요? 영양가 없는 쓸데없는 짓입니다. 손흥민 선수 이유가 있어서 그때 슛을 못 쐈을 거고, 뭔가 부족한 점이 있으면 감독 코치가 다 벌써 얘기했겠죠. 그죠?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셔야 될 거는 우선은 부모님들이 선수 입장이 아니라 감독의 입장이 될 수 있냐예요. 그래서 감독의 입장으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냐가 중요한 거지,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일일이 다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. 그래서 우선은 학생들이 잘 쓰게 하려면 제 생각엔 첫 번째, 많은 자소서를 좀 봐야 돼요. 어떤 분은 자소서를 보면 똑같은 글이 되니까 이건 위험하다, 불이익 받을 수 있다 라고 하지만 자소서 하나 보고 그대로 쓸 친구면 그건 영재고에 들어가지 못할 학생이에요. 그리고 자소서를 한 개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봐야 돼요. 여러 개를 본 다음에 이 사람은 이런 내용을 썼네, 이런 내용은 이런 이유 때문에 썼네, 이걸 이렇게 쓸 수 있구나. 학생이 감을 잡아서 자기 내용을 조금 어떻게 쓸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.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걸 많은 처음에 자소서를 좀 보면 좋은데 대형학원에서도 잘 처음에 자소서를 좀 잘 안 보여줍니다. 그 이유는 학생들을 좀 잡거나 부모님을 잡는 방법입니다. 우리는 이런 거 갖고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지도해 줄 거니까, 합격생들 자소서 많으니까 걱정 마시라고. 근데 지금 시기에 자소서 조금 흔하죠. 어떤 부모님들이 이제 한두 개 가져와서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제 사이트에 들어가셔도 한 30여 개의 합격생 자소서가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어떻게 써야 될지 학생들이 감 잡으면 되고요. 부모님들도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감 잡으시면 됩니다. 두 번째는 학생들이 약간의 감을 잡았다면 조금이라도 내용을 써야 됩니다. 학생들이 좀 착각하는 게 주제가 한 4가지 정도 되면 그 4가지 주제에 대해서 모든 게 다 써서 선생님한테 딱 잘 썼어요 못 썼어요 결과를 이제 확인을 받는 게 아니라 쓰고 있는 과정 중에 이건 이렇게 쓰면 어떨까 저렇게 쓰면 어떨까 이렇게 조언을 받아야 돼요. 근데 학생들이 모든 걸 다 쓴 다음에 결과물을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하려고 해요. 상관없어요, 잘하는 학생들은. 그런데 학생들은 많은 경우 자소서 어떻게 써야 돼 생각만 하다가 공부 시간 다 놓치고, 그럼 공부도 자소서 써야 되는데 놓치고, 또 자소서 써야 되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시간만 잡으면 이게 제일 안 좋아요. 여러 개의 주제가 아니라 하나의 주제만이라도 쓰든가, 아니면 그 주제도 반만 쓰든가, 최소 도입부분만이라도 써서 조언을 받을 사람, 강사나 부모님하고 상의를 해야 돼요. 부모님도 아시겠지만 아무 내용도 없으면 조언을 할 수가 없어요. 조금이라도 글이 있으면 이거는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. 그럼 같이 이제 끌고 가면은 충분히 글이 됩니다. 일반적으로 자소서는 보통 한 80% 정도 합격한다고 보시면 20% 떨어지잖아요 라고 하지만
뭐 2학년도 있고 3학년 대강 공부하는 친구도 있고 허수라고 하죠. 아니면 추천서 잘 못 받는 친구도 있고. 이렇다고 하면 정말 열심히 공부한 친구, 열심히 자소서 쓴 친구라고 하면 자소서는 떨어질 리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. 그래서 우선 자소서를 쓸 때는 선생님의 조언을 받아서 같이 이렇게 쓰면 되는데, 어머님들이 좀 많이 걱정을 하세요. 우리는 그거 못할 거 내용이 없다라고. 자소서는 좀 솔직하고 자신감 있게 쓰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이트에 올린 글들 보면 내용 많습니다. 그런 것도. 아빠하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레고 같은 거 만들다 보면 우주선 만들고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나는 항공에 관심이 갖게 되더라. 아빠하고 뭐 카드 게임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추리 소설 읽으면서 나는 이렇게 뭔가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, 뭐 암호해독 같은 거 있죠. 그런 호기심을 키웠다. 이렇게 내가 과학에 빠져든 이유나 주변에 어떤 거에 내가 관심이 있다거나 이런 내용을 쓴 게 좀 많습니다. 그래서 부모님들이 좀 화려하게 써서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우리 애들은 정말 능력이 뛰어나요 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우리 애는 그런 게 좀 부족하다 걱정을 하시는데, 아이가 똑똑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는 2차라고 보시면 돼요. 2차. 2차 지필 있잖아요. 그리고 3차가 있잖아요. 2차 때 판단을 못 해더라도 1차 때는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를 좀 파악하는 게 중점이라고 보시면 돼요. 부모님들도 이제 사회생활 하다 보시면 똑똑한 서울대생도 있겠지만 서울대생 중에서 약간 대화가 좀 잘 안 통하네, 뭔가 좀 답답하네 라는 사람도 있고, 학벌은 좀 낮지만 굉장히 빠릿빠릿하고 이 사람하고 같이 일하면 뭔가 될 것 같네 이렇게 느끼실 경우도 있잖아요. 따라서 1차 서류는 이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좀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좀 솔직하게 나는 이렇다 자신감 있게 쓰는 게 좋아요. 그래서 너무 걱정 마시고요. 자신감 있게 쓸 때는 하나 예를 들어서 뛰어난 학생들이 좀 많이 오는 이 학교니까 저는 들어가고 싶지만 여기서 떨어져도 저는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이렇게 쓰는 것보다, 저는 정말 능력이 뛰어난 학생인데 이 학교에서 저를 더 빛나게 해줄 수 있습니다. 저를 위한 학교 같습니다. 저를 안 보시면 학교가 후회할 것 같습니다. 제가 지금은 아직 다듬지 않은 보석이지만 학교에서 저를 다듬어서 정말 빛나게 해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자기에 대한 자신감이 충만한 학생을 뽑고 싶지, 열심히 할게요 매달리는 학생입니다. 그죠? 그런 학생들 많아요. 자소서에 다 그렇게 쓸 거예요. 다 열심히 할 거라고. 그거보다는 자신감 있게 쓰는 학생이 더 좋습니다. 그러면 우선은 첫 번째 많은 자소서 보고, 두 번째 솔직하게 자신감 있게 조금이라도 써서 강사나 부모님하고 같이 글을 써나가면 돼요.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. 80% 거의 다 붙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제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추천서인데, 학생들이 조금 추천서 아예예요. 추천서 받을 때 선생님 추천서요, 경기요 이렇게 단어만 쓰는 경우도 많아요. 생각을 해보세요. 선생님 저 정말 열심히 했어요. 이거 꼭 선생님이 좀 써주시면 좋겠어요. 어떤 친구를 더 잘 써주고 싶은가? 뭐 큰 차이가 없다. 그럴 수도 있죠. 그럴 경우에는 자신이 쓴 자소서를 조금 선생님한테 갖다 드리는 게 좋습니다. 선생님 저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.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는 형광등에 이렇게 표시해 놨고요. 포스트잇으로 조금 더 자세히 강조점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좀 고민한 것도 좀 써놨어요. 하면 선생님이 이 학생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구나, 열심히 했구나, 선생님도 자소서를 보면서 생각을 하겠죠. 그죠? 그런데 그냥 간단히 선생님 자소서요 이렇게 한 친구들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잘 써주고 싶은 마음이 선생님도 좀 잘 안 들 거예요. 그래서 우선 본인이 자소서를 직접 쓰다가 조금 늦어졌더라도 중간에더라도 선생님한테 추천서를 부탁했으면 그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가 너무너무 고민하고 많이 쓰다 보니까 좀 늦어졌어요. 좀 한번 다시 선생님 자소서 한번 봐주세요. 선생님이 고치라는 거 있으면 고칠게요. 꼭 좀 잘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이렇게 하면 잘 써주실 거예요. 그럼 웬만한 자소서 추천서 나오면 기본적으로 추천서가 잘 나와야 됩니다. 학생이 아무리 화려한 내용을 많이 썼더라도 그게 자소설이라고 하잖아요. 그게 맞는지 틀린지 어떻게 합니까? 근데 내가 막 화려한 얘기 썼어도 추천서에 이 친구가 정말 그런 능력이 있는 학생이다라고 하면 화려하게 얘기한 게 다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. 그 인정을 받는 게 추천서죠.
그러니까 추천서를 좀 잘 받는 게 좋습니다. 그러려면은 자소서를 좀 써서 중간에라도 갖다 드리는 게 좋아요. 왜냐면 학생이 나는 정말 학교 수업 때 정말 진취적이고 막 적극적으로 막 한다 라고 자소서에 썼는데 추천서에 선생님이 이 학생은 매사 신중하고 꼼꼼하다 뭔가 좀 말이 안 맞잖아요. 그죠? 그러기 때문에 학생을 어떻게 쓸지 선생님도 좀 고민합니다. 왜냐면 추천서를 부탁하는 순간 20명, 30명쯤 될 거예요. 그러면 자소서가 딱 있으면 이 친구는 이렇게 써주겠구나 하면서 선생님도 이 친구 써주기 편하네. 좀 부담감도 덜고 더 잘 써주실 거예요. 그리고 또 하나 합격을 하면 당연히 잘난 체 하려고 선생님을 찾아갈 겁니다. 근데 불합격을 하면 1차, 2차, 3차 어느 때고 죄송해서 못 간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. 아니에요. 불합격을 하더라도 가야 돼요. 왜냐? 저희가 영재고 안 되면 과고도 있고 자사고도 있죠. 그죠? 그런데 때 돼서 선생님 과고 도요 이렇게 온 친구하고 1차 서류 때 떨어졌는데 선생님 정말 써주신 거 감사한데 제가 죄송하게도 떨어졌네요. 저 더 열심히 할게요. 말해놓고 나중에 선생님 진짜 더 열심히 했어요. 과거 추천서 선생님이 또 꼭 써주시길 바랍니다. 어느 경우 잘 써줄까요? 보통 아이들이 1차, 2차, 3차 떨어지면 선생님한테 감사 인사 안 드려요. 죄송하다고. 오히려 불합격한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선생님 떨어져서 저도 속상하지만 더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말하고 나중에 부탁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. 기본적으로 자소서를 쓰면 이거를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이들도 자소서를 쓰면서 내가 이런 게 부족하네. 난 이런 장점이 있네. 나 이렇게 공부해야 되겠네. 글을 쓰다 보면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점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학생들이 직접 쓰면서 자신이 어떤지 파악하고 어떻게 더 목표를 잡고 어떻게 더 의욕을 불태울지 그런 시기로도 그런 시간으로도 잡을 수 있으니까 학생들이 좀 직접 쓰게 좀 부모님들은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기본적으로 시간만 많이 잡아먹고 공부할 시기를 놓칠까봐 또 부모님의 또 많은 이런 것 때문에 부모님과 또 트러블이 생길까봐 그럴까봐 제가 이게 유튜브를 좀 남겼고요. 다음에는 기회가 되면 기출문제 좀 분석을 해서 그런 자료도 좀 올릴까 합니다. 네,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기 바랍니다. 부모님들도 같이 공부하지 마시고요. 옆에서 응원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